네, 매일 아침에 굿모닝 앤 굿머니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의 리드오프 굿머니 6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됐고 경제 지표들도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어제 애플과 페이스북의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받쳐줬고요. 여기에다 경제 지표가 여러 가지 미국에서 발표가 됐는데 웬만한 지표들이 다 좋게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뉴욕 3대 지수가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갔고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시간으로 29일부로 100일,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았는데 S&P 500 지수의 상승률이 10%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공황 이후에 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100일 동안의 주가 상승률이 가장 좋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 바이든 랠리라고 부를 수 있는 시장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업종별로 보면은요, 11개 업종 가운데 거의 7개 업종이 상승을 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페이스북의 주가가 급등하는 바람에 가장 좋게 나왔고요. 금융주와 그리고 컨슈머 디펜시브,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산업 섹터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헬스케어와 테크놀로지, 그리고 경기 소비재 섹터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종목별로 전체적인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체적으로 기술주들은 엇갈렸습니다.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구글과 페이스북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아마존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서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시간의 거래에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오늘도 2.5% 하락하면서 최근에 테슬라의 흐름이, 주가 흐름이 좋지 않다.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조금 더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페이스북의 주가가 오늘 보시는 것처럼 7% 넘게 급등했습니다. 페이스북이 어제 좋은 깜짝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죠. 이것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면서 페이스북의 주가에 힘을 불어넣어줬고 반면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좋은 실적을 역시 보여주긴 했지만 오히려 애플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면서 0.07% 하락하면서 거래가 마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요. 이슈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에서 이 코로나의 독립선언, 코로나의 종식을 선언할 것인가에 대한 시장에서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상하 하원 합동의회 연설을 했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 코로나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주에는 7월 4일을 향하는 코로나19 대응 경로를 제시하겠다라고 어제 연설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것을 두고 시장에서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왜 7월 4일? 이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인데 7월 4일을 향하는 코로나19 대응 경로를 발표하겠다라는 것인지 이 날짜를 콕 집었던 것에 대해서 시장에선 여러 가지 평가가 나왔는데 이렇기 때문에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미국에서 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전략 그리고 팬데믹 이전으로 복귀한다는 선언을 할 것인가에 대한 시장에서의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도 이 크루즈선 운영 업체들에 대해서 코로나19로 1년 이상 중단했던 크루즈선 운항을 7월 중순까지 재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다가 뉴욕시도 역시 오는 7월 1일부터 경제를 완전히 재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것에 대해서도 역시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함께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이야기는 미국의 경제 지표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잘 나왔습니다.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역시 좋게 나왔는데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 속보치가 소비 회복에 힘입어서 전기 대비 연율로 6.4%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것과 거의 부합하는 수준의 이 GDP를 발표했는데요. 이러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이 확실히 일어나고 있구나, V자 반등이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확연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자, 그리고 지난 24일로 끝났던 주간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역시 3주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이러면서 팬데믹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양상, 전주보다 13,000명 줄어든 55만 3,000명을 기록하면서 경제 지표와 이런 고용 지표, 실업 지표도 잘 나오고 있다. 이것이 오늘 뉴욕 증시의 상승세를 이끌어준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자, 이외에도 기업 실적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아마존의 실적이 또 발표가 됐습니다. 아마존 실적이 조금 전에 장 마감하고 나서 발표가 됐는데 일단은 매출은 주당 순이익은 15달러 79센트를 기록했습니다. 15달러 79센트,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은 10달러를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좋은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고요. 매출도 1,08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매출 1,044억 달러를 훨씬 상회하는 좋은 수치, 아마존의 실적이 좋게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러면서 아마존의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3%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일단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아마존의 이 온라인 판매가 확연하게 늘어났다. 코로나19에 확실히 수혜주였던 아마존의 실적이 확연하게 숫자로 비춰지는 모습이었고요. 자, 여기에다가 클라우드 쪽에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 매출 쪽도 역시 잘 나왔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클라우드의 매출이 지난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2%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아마존의 실적이 이 판매, 온라인 판매뿐만 아니라 이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 쪽에서도 잘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확연하게 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현재 아마존은 시간의 거래에서 3.45% 상승하면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장 시작 전에 실적을 발표했던 캐터필러의 실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터필러의 매출과 주당 순이익을 확인해 볼 텐데요. 주당 순이익은 2달러 87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1달러 94센트를 훨씬 상회했고요. 매출도 11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매출 예상치는 109억 달러였는데 이것을 상회한 좋은 실적을 발표한 캐터필러였습니다. 하지만 캐터필러의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데요. 캐터필러의 주가는 2% 넘게 오늘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현재 0.68%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캐터필러의 실적이 좋았던 것에 대한 분석이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딜러들이 이 중장비 업체를 이 기계들을 매수하는 이 딜러들이 미리 좀 선수매하면서 재고를 쌓아두고 있었기 때문에 캐터필러의 1분기의 실적이 좋았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이 캐터필러의 CEO가 2분기에는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 조금 의심스럽다, 의문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자마자 주가가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서 캐터필러가 오늘 2%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다라는 것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글로벌 이슈와 실적 발표한 종목들의 흐름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글로벌 마감 시황과 그리고 또 실적 발표한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최혜원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하며 거래에 마쳤습니다. 어제 장이 마감된 이후에 애플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7% 넘게 상승했고 S&P 500 지수는 0.68%,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2% 넘게 상승하며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간밤 증시에서도 이 개장 전부터 이 폐장하고 난 이후까지 여러 가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부적인 내용으로 인해서 이 하락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실적에 따라 움직였는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마스터카드입니다. 일단 이 매출과 EPS가 모두 이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총 매출은 42억 달러로 집계가 됐고 EPS의 경우에는 1.83% 넘게 증가했는데요. 이 달러 거래액이 8%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오히려 부정적인 쪽에 좀 전망을 집중을 했는데 해외 여행 제한으로 이 국경 간 거래액이 17% 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같은 이유로 비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상승했는데요. 마스터카드가 하락한 이유는 바로 비자의 경우에는 이 비자는 미국 내 사업에 좀 중점을 두는 반면에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 국제 거래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이 회사이기 때문에 이 마스터카드는 앞으로의 매출도 좀 불투명하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1.8% 넘게 하락을 했고요. 38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머크인데요. 이 탈모약 프로페시아를 제조하는 글로벌 제약사입니다. 이 매출과 EPS가 모두 실적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일단 EPS 같은 경우에는 1.6달러가 예상치였는데 대폭 하회하면서 1.4달러로 집계가 됐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 126달러가 예상치였는데 대폭 하회하면서 120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머크 측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환자들이 병원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이 급감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머크의 대표는 이 암 치료제 등 이 강력한 수요는 여전하다며 이 회사의 본 가치는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머크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했기 때문에 간밤 이 시장에서는 4% 넘게 빠지면서 7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맥도날드인데요. 실적과 EPS가 모두, 이 매출과 EPS가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일단 이 매출의 점포가 13% 넘게 증가했다고 하고 1분기 동안 디지털 매출이 전분기 대비해서 15%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매출의 경우에는 최근 2월 말에 내놓은 이 치킨과 관련된 제품의 수요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2월 말에 출시된 치킨 관련 메뉴들은 치킨 맥너겟 그리고 치킨 샌드위치가 있는데 이들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서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또 중국에서의 점포 매출도 6% 넘게 늘어났고 2021년에 연간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되면서 이 맥도날드의 경우에는 1.2% 넘게 상승했습니다. 23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트위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장된 이후에 실적을 내놓았는데 일단 EPS와 매출은 모두 이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는 14센트였는데 2센트 많은 16센트로 발표가 됐고, 이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는 10억 달러였는데 소폭 상회하면서 10억 4천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하지만 2분기 가이던스는 낮췄습니다. 더불어서 이 하루 이용자 수, 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하루 이용자 수가 예상치는 2억 명이었는데 소폭 하회하면서 1억 9천 명으로 집계가 됐고, 연간 가이던스, 2분기의 가이던스가 하향되면서 이 시간의 거래에서 9% 넘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네 가지 종목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이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김성규 소장 함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증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뉴욕 증시 초반에는 일단은 상당히 하락하고 혼조세를 보였는데, 일단 GDP 발표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실적 호조 소식이 자꾸 이어지면서 다시 반등해가지고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미국의 GDP 회복이 생각보다는 좀 빠를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약간 우려하는 것은 원래 시장에서는 일단 지금 현재보다는 GDP 회복이 좀 더 빠를 것으로 보였는데 그보다는 아주 약간 6.5%였는데 6.4% 성장했으니까 아주 약간 낮은 거죠. 그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일단 선방했다라는 일단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지금 장은 마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통신주가 가장 많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주가 갑자기 이제 장 막판에 이제 갑자기 치고 올라와서 상당히 높게 올라왔고, 그 다음에 경기방어주 유틸리티 순으로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하락한 종목을 보면 일단 헬스케어하고 기술주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경기순환주들도 좀 하락 마감을 한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우선 가상화폐가 일단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 도지코인 이게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급락하고 급등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더리움도 지금 신고가를 경신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상화폐 분야가 자꾸 이제 버블이 자꾸 생기면서 갤런코라든가 이런 다른 일단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는 이런 가상화폐로 인한 증시의 급락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일단 경고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일단 미국발 가상화폐 급락의 영향을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증시의 움직임도 일단 봐야 되겠지만은, 특히나 이런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부분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조금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우선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이제 부유세 관련해서 언급을 하다가 드디어 제대로 발표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시장이 지금 요동을 치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부부 합산 50만 달러 이상의 이 소득을 올린 사람들에게는 역시 고세율의 과세를 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역시 이것으로 인해서 증시가 많이 불안한 상황에 있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지금 현재 3,200선에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면서 계속 등락을 거듭하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일단 기간 조정을 거친 후에는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의 위험에도 어느 정도 지금 노출해 있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월말에다가 실적 발표가 이제 마감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미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변곡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증시가 지금까지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그리고 옆으로 기다가 이제 횡보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어느 정도 변곡점을 만들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있을 그 외국인 공매도와 함께해서 시장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국내 증시 영향까지 짚고 왔습니다. 최윤이었습니다. 네, 이제 뉴욕 증시 전체적으로 상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뉴욕 시장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앞서서도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경제 지표들이 일단 잘 나왔습니다. 1분기 미국의 경제 GDP 속보치가 나왔는데 시장의 예상을 거의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왔고 여기에다가 어제 실적이 좋았던 애플, 페이스북에 이어서 오늘 아마존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아마존의 매출은 일단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3%가 늘어났습니다. 1,085억 달러 정도를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은 120%가 늘어난 188억 6,500만 달러, 주당 순이익이 16달러까지 거의 근접한 수치의 주당 순이익이 나오면서 확실히 코로나19의 수혜를 많이 받았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의 매출도 실적도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기술주들의 실적이 잘 나왔고요. 그럼 이제 우리 시장으로 연결을 해봐서 이제는 또 시장에 어떤 전략을 세야 할지 또 어떤 것들을 봐야 할지 왓츠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엄브렐라 리서치의 윤주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기술주들 이번 주는 계속 미국에서 기술주들 실적 발표가 나오고는 있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S&P 500 지수가 또 사상 최고치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미국에서는 기술주만 가는 게 아니라 이 컨택트주라고 하는 최근에 여행 관련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오늘 뉴스를 또 보니까 미국에서 이 코로나 독립선언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런 게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그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월 1일부터 완전히 경제 재개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컨택트주가 연초 대비해서 꾸준히 올랐습니다. 네네. 그렇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오르다가 좀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좀 한국과 좀 다른 점을 왜 그럴까 좀 찾아보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지금 백신 접종률이 거의 40%까지 육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한 9월에서 10월 정도 넘어가면 한 75%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지금 보면은 이제 3%에서 4%, 뭐 기간마다 좀 틀리겠지만 뭐 2%로 집계하는 데도 있고 아직은 초기 단계입니다. 네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아직도 저희가 경제 재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미국을 아직 좀 따라갈 룸이 남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도 이렇게 흔히 말하는 컨택트주가들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나올까요? 이게 백신과 결국엔 결부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일단은 좀 시장 상황을 조금 더 좀 큰 그림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그럴까요? 글로벌로 봤을 때 이제 유동성 증가율, 그러니까 M2 증가율이 3월 말, 4월 정도에 이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보면은 뭐 투자분들이 요즘에 제일 질문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왜 삼성전자랑 현대자동차는 안 오르냐? 올라가냐, 그죠? 예, 그건데 이제 이게 결국에는 해외 수출 증가나 어떤 유동성 증가의 피크라고 외국인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안 사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결국에는 이런 저희가 유동성이 지금 줄어들진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유동성이 어디로 가느냐? 내수주로 이제 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4월 달부터 다시 이제 컨택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저희가 이제 내수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중국 인바운드주가 사실 내수주가 돼버렸죠. 왜냐하면 중국인들이 안 오셔가지고. 그쵸.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수주 순환매로 가는 그런 국면에서 결국엔 1분기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굉장히 변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미 뭐 여러 번 설명을 드렸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나와도 이제 절반은 오르고 절반은 차익 실현 매물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나오는 것처럼 한국 같은 경우에도 절반은 오르고 절반은 차익 실현 매물로 나오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한 투자 전략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실적에 따라서 또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은 뭔가 우리도 이제 백신의 접종률이 조금 더 빨라지기 시작하고 뭔가 그렇게 개선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은 미리 좀 그런 컨택트주를 아직 올라가지 않은 컨택트주들을 좀 잡아야 될 텐데 어떤 것들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뭐 이미 아시는 것처럼 명품 소비나 이런 것 때문에 백화점 쪽이 좋다라는 거는 이미 다 알고 계신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최근에 이제 IT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4월 달에 중소형주 위주로 랠리를 보인 이후에 지금 기간 조정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미 아시고 있는 뭐 신세계나 현대백화점 이런 종목들을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인바운드 같은 경우에 작년에 완전히 뭐 2분기 때 뭐 속된 말로 이렇게 뭐 작살이 났을 정도로 실적이 굉장히 박살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저가 낮은 업체들을 위주로 이제 가져가시는 게 좀 좋겠다. 그래서 파라다이스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컨택트주들이 잘 가고 있는 이유는 어쨌든 백신의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뭔가 경제 재개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뭐 코로나 독립선언 같은 그런 분위기들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 컨택트주가 올라가는 거다. 우리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지금 낮기 때문에 아직 못 가고 있다. 하지만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것들이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고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종목들도 한번 잘 관심 종목에 넣어보시고요. 자, 이렇게 윤주호 대표 왓츠업 확인을 해봤고 그럼 이제 또 뉴욕 시장,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을 들썩거리게 하는 셀럽들의 이야기, 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들 제가 쏙쏙 뽑아서 준비해왔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셀럽은 미국에서 취임한 지 약 한 달 된 노동장관입니다. 마티 월시 노동장관이 지난 새벽 이렇게 말했습니다. gig workers, 긴노동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은 classified as employees, 이들이 직원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이 직원의 의미 뭐라고 했을까요? 이들은 consistent wages, 규칙적인 임금을 받아야 하고요. sick time, 병가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health care, 의료 서비스도 받을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합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같은 노동장관의 발언 한마디에 우버와 도어대시 같은 주가들이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노동자들의 처우가 좋아지는 것은 좋지만 아무래도 기업들에게는 꼭 반가운 소식만은 아니잖아요. 대표님과 앵커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자, 첫 번째 셀럽의 이야기는 미국의 노동부 장관 마티 월스의 이야기였는데 오늘 이 이야기 때문에 우버와 리프트 같은 종목들이 크게 좀 흔들렸습니다. 이런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는 거 아무래도 기업들에게는 비용으로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부담일 텐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미국의 뭐 바이든 정부는 이미 아시는 것처럼 뭐 인프라 투자 법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증세를 이제 결국에 관철을 시킨 것만큼 그쵸.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뭐 정치적인 성향을 좌측 우측으로 이렇게 나누시는데 아무래도 좌측에 대한 이런 정책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거는 기업의 매출이 성장이 더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면 결국 비용 부담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인건비의 증가는 결국 전체 매출 탑라인에서의 그 어떤 판관비의 증가가 되는 거고 결국 그쵸. 이익의 증가율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좀 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미 EPS 증세 이후에도 이제 EPS 감소나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그렇게 조정을 받지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수요 회복, 경기 개선, 그다음에 수요 회복에 의한 기업들의 매출액 성장에 좀 더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 최근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주가가 오른 이유가 매출액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잘 나왔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적 같은 거 볼 때도 매출액 증가율을 좀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좋은 포인트. 매출을 오히려 조금 더 주목해서 실적 발표할 때 보는 게 좋다라는 의견.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조금 더 주목을 하고 거기에 베팅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셀럽의 이야기까지 확인을 해볼까요? 강미정 캐스터. 네, 뉴욕이 7월 1일부터는 완전히 경제 활동이 재개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관련 주지사의 발언 들어보시죠. 자, 앤드류 쿠오모 미국 뉴욕의 주지사입니다. 어제 MSNBC 모닝조라는 아침 뉴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우리의 계획은 July 1, 7월 1일에 뉴욕을 fully reopen, 완전히 재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stores to open, 상점이 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고요. For businesses to open, 기업이 문을 열 준비도 되어 있고 offices, theaters, 사무실, 극장도 모두 full strength,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요. 왜냐하면 people, 뉴욕 시민들이 6.3 million, 63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수가 이미 백신 접종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포스트 코로나 관련해서 관련 주가가 좀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는 것 같은데 대표님과 앵커님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자 이번엔 앤드류 쿠오모의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저희가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아까 이야기한 것의 연장선상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미국의 TV나 이런 스포츠 중계 같은 거 보니까 미국에서 이미 스포츠 경기장에 관중들이 막 가득 차 있고 거의 코로나 끝난 듯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부럽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괜찮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가 왜 작년까지 엄청 잘 나갔었는데 이렇게 됐을까라는 저도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요. 작년에 저희가 너무 이제 코로나에 대한 대처를 잘하면서 글로벌로 중국과 함께 한국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고 경기 개선도 작년에 굉장히 빨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올해를 보면은 완전 작년하고 또 반대거든요. 반대가 됐어요. 작년에 안 좋았던 미국하고 유럽이 올해는 굉장히 좋고 중시도 굉장히 좋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중국 투자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중국하고 한국이 대형주들이 굉장히 부진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백신의 접종 확대나 이런 거에 따른 저희가 어느 정도 한국이 대응이 늦은 거에 대한 부분이 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로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말부터 해외 여행이 본격화된다 했다가 지금 내년 상반기로 좀 밀리는 그런 분위기인데 제가 볼 때는 올해 그럼 저희가 한국에서 가장 눌릴 주식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미국 대비한 항공주가 굉장히 눌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근교에 왔다 갔다 하는 LCC나 이런 이런 진에어나 이런 종목들이 아마 최근에 컨택트주 관련 띠으로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받은 걸로 좀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땐 결국에는 저희도 언젠가는 이제 해외 여행을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결국에 내년 실적 기대감이 있는 이런 종목들이 혹시나 기간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제
내년을 보면서는 장기 투자 구간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뉴욕 쿠오모 지사의 이야기에서 우리 국내 항공주들에 대한 투자로 연결해서 뭐 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 자,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 볼까요? 강민정 캐스터. 네. 마지막 셀럽은 말했지입니다. 요즘 좋기만 한 주식과 암호화폐, 하지만 이번에는 폭락 전망이 나왔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게리 실링 경제학자, 전설적인 경제학자죠. 현지 시간 지난 27일에 리얼비전과의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The Fed, 연준이 푼 돈과 all the fiscal stimulus, 재정 부양 정책 모두가 spending, 소비로 가지 않고 savings, 저축이나 asset inflation, 자산 인플레이션으로 향하게 됐다. 이 때문에 도지코인이나 비트코인 같은 다른 암호화폐들 투기가 시작이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다음 문장도 보실게요. 자, 이것들이 it pushed stocks, 주가를 밀어 올렸습니다. to unbelievable highs, 말도 안 되는 가격까지 끌어올렸고 earnings, 실적과도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라면서 overpriced, 전부 과한 가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fundamentals, 펀더멘탈이라는 영역에서 벗어나서 거래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 게리 실링 회장은 대표적인 비관론자여서 작년에도 우리 시장이 폭락할 것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럼 이 발언에 대한 평가는 스튜디오로 다시 넘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셀럽은 말했지로 찾아올게요.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뭐 가상화폐 이야기입니다. 가상화폐가 뭐 들끓고 있는데 뭐 더 간다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폭락할 거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그렇게 뭐 아주 부정적이지도 않고 아주 긍정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단 비트코인이 오른 이유는 뭐 이미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미국의 어떤 그 비트코인 거래량이 2018년도만 하더라도 미국 비중이 10% 미만이었거든요. 그쵸. 한국이 80%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비트코인의 거래량의 대부분 8, 90%가 다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결국 헤게모니가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이 올랐다고 일단 첫 번째 이유를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두 번째는 비트코인이 오른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게 모든 자산이 다 올랐습니다. 그쵸. 부동산 올랐죠. 저희 주식 올랐죠. 뭐 여러 가지 자산들이 다 올랐는데 비트코인만 왜 떨어져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해보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유동성의 끝자락이 아니라면 비트코인이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모든 투자는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모를 때 사서 남들이 흥분할 때 파는 그쵸. 국내 주식도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네. 얘기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 일반인들한테 굉장히 대중화된 그런 투자 자산의 하나로 이제 어떻게 자리 잡았다 이렇게 그쵸.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생각하는 쉬운 수익보다는 어떤 주식 투자처럼 굉장히 어려운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대한 윤주호 대표의 시각까지 부정적으로도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중립적인 의견을 주셨는데요. 앞으로 어쨌든 뭐 메인 스트림으로 들어온 것은 거의 뭐 확실하다라는 그런 의견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윤주호 대표 오늘 셀럽은 말했지 그리고 왓츠업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윤주호 대표님과는 계속해서 오늘 저희 방송 계속 이어주실 겁니다. 잠시 후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도 함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자, 이제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우리 시장으로 좀 넘어오겠습니다. 우리 시장에서의 투자 방법,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두 가지를 확인해 보면서 이게 오늘 올라갈지 내려갈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오늘 두 분은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아까 이야기 나눴던 엄브렐라 리서치 윤주호 대표님과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럼 과연 또 오늘 두 분이 어떤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두 가지를 가지고 오셨을지 먼저 첫 번째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을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율촌화학입니다. 율촌화학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자, 실적 기반으로 전자소재 사업의 확장이 기대되고 있는 모멘텀으로 율촌화학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고요. 아니다, 오늘 내려갈 것이다. 음식료 업종 실적 변화의 영향을 좀 주목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과연 율촌화학 오늘 올라갈지 내려갈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율촌화학입니다. 율촌화학을 어떤 분이 가지고 오셨을까요? 자, 김민수 대표님이 네. 오늘 가지고 오신 첫 번째 종목. 자, 율촌화학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있나요? 네, 요즘 시장이 조금 불안해졌죠. 네. 예, 좀 흔들리다 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좀 안정적인 종목들 찾는 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서 이제 추가적인 성장 동력까지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네. 율촌화학을 가져왔는데요. 일단 실적은 다 아시는 것처럼 앞에 보면은 농심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농심과의 밀접한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출과 이어지는 대표적인 주요 사업을 보게 되면은 포장 사업이 대표적이고요. 거기다가 박스, 앵커님 집에 가면 이거 한 박스씩 다 있죠. 네. 네, 컵라면 저희 한 회사에 박스. 맞습니다. 아, 회사에도 있나요? 네. 잘 이용하겠습니다. 네. 네. 그와 함께 또 필름 사업, 전자소재 사업 이런 쪽으로 꾸준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어지는데 포장 사업이 한 75% 됩니다. 게다가 전자소재가 25%다 보니까 아무래도 포장 쪽에 대한 안정적인 실적이 무게가 실려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농심에 납품을 한다라는 쪽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안정적이죠. 근데 작년에 농심의 매출이 상당히 늘어나다 보니까 이에 따른 코로나19 수혜 쪽과 같이 연결되면서 작년 실적도 나쁘지 않았는데 최근에 포장 사업과 이 전자 소재 사업 쪽의 매출의 동향을 보게 되면 여전히 꾸준하게 둘 다 합쳤을 때 강한 우상향 쪽의 패턴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근데 전자 소재 사업이 요즘에 잠깐 좀 떨어지고 있는데 워낙 포장 쪽이 좀 좋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좀 흔들리는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 소재 사업은 앞으로 확장성이 계속 이어갈 것이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필름 사업이죠. 이쪽 같은 경우는 IT나 자동차, 건축 같은 쪽에서 확대되는 모습들을 계속 가져가고 있고요. 게다가 지금 회사의 사업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네. R&D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그리고 또 웨어러블 디바이스 오. 관련된 필름이라든가 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 쪽에서 지금 이어가고 있는 그 리튬 폴리머 배터리 팩이죠. 이쪽에 대해서도 계속 부각을 받고 있는데 LG에너지 솔루션의 지금 퀄리티 테스트가 거의 마무리가 되는 그런 오. 단계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 대해서 소재 국산화와 함께 탈일본 쪽에 성과가 나오는 그런 관점 쪽에서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는 관점들은 앞으로 계속 성장에 대한 변화를 끌어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율촌화학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런 기존의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뭐 2차 전지 쪽에도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함께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율촌화학 이렇게 좋은 이야기는 있지만 오늘 요즘 뭐 김민수 대표님이 늘 이렇게 가지고 오시니까 어제도 급등이 나온 율촌화학인데 예. 자, 어떤 좀 살펴봐야 될 사항도 있겠죠? 네, 오늘은 뭐 단기 급등 이런 거 뺐습니다. 네, 그거 말고 너무 식상할 것 같아서 네. 다른 쪽에 어떤 관심 있게 봐야 될 리스크 중에 하나가 체크해야 될 예, 것 일단 음식료 업종 관련된 쪽에 아무래도 실적 변화를 또 봐야 되겠죠. 작년 같은 경우 농심이 실적이 좋다 보니까 납품 단가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근데 만약에 음식료 업종이 약간 흔들린다 그러면은 납품 단가가 좀 떨어지겠죠. 단가 인하 쪽이겠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올해 지금 대부분의 음식료 업체들이 곡물가가 급등하면서 이를 따라가면서 가격을 정가시켜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료 업종이 최근에 재미가 없죠. 이런 쪽에 대한 약간 압박이 들어오는지도 한 번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LG화학에 대한 이제 공급이 확정돼야 된다라는 쪽도 눈여겨보는데
또 기사를 보다 보니까 공매도가 증가한다라고 해서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뭐 몇백 주 늘어나는 거 가지고 공매도 증가로 나오는 거는 뉴스가 이건 좀 틀렸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비중 자체가 절대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쪽이다 보니까 이건 너무 신경 쓰지 않으시되 LG화학 쪽의 공급 확정 쪽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LG화학 쪽의 이 퀄리티 테스트 통과 여부를 확인을 해야 이게 모멘텀 받으면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게 또 만약에 조금의 리스크가 나오면 좀 불안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요거는 체크를 해보자. 계속 뉴스 플로어를 체크를 해보자라는 네.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율촌화학에 대한 윤주호 대표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율촌화학 최근에 좀 보셨어요, 윤주호 대표님? 제가 2013년도 이후로는 보진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폴더블 관련해서 공부를 좀 하면서 본 적이 있는데 그래도 이 회사에 기본적으로 바텀은 있는 회사고 1년에 한 두세 번씩은 좀 급등급락을 하는 회사라서 이제 모멘텀이 붙었을 때 트레이딩 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윤주호 대표님의 이야기까지 들어봤고 그럼 이번에 김민수 대표님께 마지막 한 줄 평을 부탁드릴게요. 율촌화학 한 줄로 요약하면요? 네, 대표님이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얘기부터 드리고요. 특히 조정 시에는 한번 사볼 필요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의 어떤 좀 위축 국면들을 좀 이길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네. 거기다가 2차 전지 쪽에 대한 요즘 어제 LG화학도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2차 전지 그렇죠. 쪽에 다른 제조명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와 함께 또 계속 2차 전지 소재 쪽은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는 쪽에서 특히 SKIT도 청약하셨나요? 네, 했죠. 네, 네, 거의 뭐 국민 청약이 돼버린 네, 종목인데요. 또 엄청나게 몰렸습니다. 네, 잘못하면 한 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정도는 아니시길 바라면서 한 3개 정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돈 많으시네요, 연권님. 네.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이런 어떤 분리막 소재들도 당연히 기대감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첨가제 쪽이나 소재 쪽은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쪽에서 첨보란 종목 관심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서브로요. 네. 네, 서브입니다. 예, 이 얘기를 네. 안 드렸네요. 네, 그래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에 들어가는 뭐 시가격부터 다양하게 또 쓰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지위는 상당히 괜찮다라는 쪽으로 또 계속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우리 김민수 대표님이 가지고 오신 율촌화학 여기에다가 서브로 2차 전지와 연관해서 첨보라는 종목까지 함께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고 오늘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두 번째 기대해도 괜찮을 윤주호 대표님이 가지고 오신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윤주호 대표가 가지고 온 두 번째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오늘 올라갈 것이다. 내구재 상품 판매 증가 이런 것들이 신세계의 실적을 이끌어줄 것이고 주가의 상승세에도 힘을 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고요. 아니다, 오늘은 조금 내려갈 수도 있다. 밸류에이션 부담, PER 체크해보면 밸류에이션 부담은 조금 있다라는 것도 의견이 있는데요. 자, 과연 신세계 오늘 올라갈지 내려갈지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윤주호 대표님이 가지고 오신 종목은 신세계입니다. 자, 신세계에 어떻게 좋은 이야기들이 있는지 하나씩 체크를 해보죠. 네, 일단은 뭐 신세계에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투자 포인트는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네,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중소형주가 4분기 때 4월 달에 굉장히 많이 랠리를 보인 이후에 대형주 실적 시즌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이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실적 베이스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죠. 단기적으로 실적이 좋은 업체들을 픽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신세계를 가지고 나왔고요. 네. 컨센서스는 한 881억 1분기 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유통 관련 업체, 유통 관련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950억에서 한 1,000억 정도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로 뭐 이미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적자가 굉장히 크게 났거든요. 2분기 때. 그래서 2분기 때는 YOY로 실적 모멘텀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월 달에 이제 기존 성장률, 이제 저희가
저희가 기존에 설치돼 있던 점포들이 나오는 성장률이 1월 달에는 마이너스에서 2월 달에 35%, 3월 달에 51% 굉장히 큰 성장을 나왔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까지는 굉장히 좋고 2분기부터는 이제 작년 베이스가 좀 낮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1분기 때 지금 가장 투자 시점이 좋은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세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좀 해주셨는데 뭐 작년에 워낙 뭐 실적이 안 좋았으니까 그것에 또 YOY 전년 동기 대비 비교했을 때 굉장히 또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올 수 있다. 기저효과가 확연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들은 일단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그래도 조금 조금 살펴봐야 될 부분, 조금 체크해봐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실적이 좋아지는 내용이 좀 중요합니다. 그럼 작년 대비 어디가 판매가 많이 늘어났을까 해가지고 품목군별로 이제 나눠서 보시면은 아동용품 쪽이 제일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해외 유명 브랜드, 저희가 이제 명품이라고 하는, 그다음에 여성 의류거든요.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잘 나오려면 여성 의류가 굉장히 잘 팔려야 되기 때문에 4분기 때 가장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은 이제 아동용품 쪽이 잘 나왔기 때문에 지금 뭐 관련된 스몰캡이나 이런 것들을 뭐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FNP, MLB 키즈 라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SJ 그룹도 이제 아동용 라인이 굉장히 1분기 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종목들도 아마 이런 유통업체 실적이 발표가 나면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신세계의 이 체크해야 할 부분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또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는 좀 그런 의견들도 있어.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올해 뭐 실적 기준으로 거의 9.6배니까 10배 정도 왔고요. 원래는 백화점은 이제 PER이 안 나올 때 적자에 사서 이제 실적이 나올 때 파는 그런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시장의 PER이 좀 올라왔거든요. 이제 코스피가 뭐 예전 10배 주다가 지금은 이제 그래도 12배, 13배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PER을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면은 업사이드 여력은 있습니다. 다만 뭐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백신의 접종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코로나가 다시 또 돼서 셧다운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네거티브한 외부 환경 요소가 있으면 PER이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신세계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이 조금 있지만 요것은 뭐 또 그렇게까지 걱정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체크는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김민수 대표님 신세계 요즘 좀 보셨나요? 신세계도 최근에 다시 올라오네요. 네, 앞서서 또 신세계에서 팔리는 물품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거 보고 관계사 분이신가 네, 이 정도로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신세계 요즘 보다 보니까 이제 수급 동향들 보다 보니까 눈길이 가는 게 어제 기관 쪽에서 꾸준히 사는 쪽이 신세계 같고요. 또 호텔 신라도 강하게 매수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현대백화점이 외국인들이 벌써부터 꾸준하게 사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는 쪽은 뭐 집 앞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여전히 지금 이어지는 현대백화점 쪽도 그리고 특히 유통주에 대한 재부각이 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관점 쪽에서 신세계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지 않다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세계를 포함해서 유통주들이 뭐 외국인 기관이 조금씩 모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사인으로 좀 비춰질 수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신세계에 대한 한 줄 평을 윤주호 대표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줄 평 굉장히 짧게 하겠습니다. 매일 길게 한 것 같아가지고요. 일단 내수주 순환매 타이밍이다.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를 조금 더 지금 대형주 트레이딩 구간 전략이 가장 선호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도 기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수주 순환매 타이밍에 신세계에 이제 차례가 올 것이다. 실적도 체크를 해보고 잘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모멘텀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윤주호 대표는 신세계, 김민수 대표님은 율촌화학 오늘 종목 알려드렸으니까요. 시장에서 오늘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줄 평 또 하나, 오늘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한마디씩 좀 듣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까요? 김민수 대표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한마디로 하기가 좀 힘들지만 네. 지금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 일단 수익 나신 거면은 좀 정리하셨다가 시장 흔들렸을 때
또 다시 접근하는 전략적으로 포트폴리오 압축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압축하자, 수익 실현할 것들을 어느 정도 좀 털고 가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윤조 대표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대표님 말씀에 좀 동감합니다. 이제 5월 3일 날 공매도가 본격적으로 재개가 되는데 그쵸. 지금 뭐 그쪽에 제가 기관 투자자나 연관돼 있는 쪽에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 대차를 좀 많이 해가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저는 공매도가 뭐 재개됐을 때 이제 저희가 18개월 만에 재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올라 있으면 빠지고 빠져 있으면 오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4월 달이 좀 코스닥이 이례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코스닥 종목 위주의 차익 실현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공매도도 있고 이것을 미리 좀 대비를 하고 뭐 수익 실현 해놓을 것은 좀 미리 해놓자라는 두 분의 공통적인 의견을 좀 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시장 대비 미리미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엄브렐라 리서치의 윤주호 대표 두 분과 함께 좋은 종목도 들어봤고 시장 전망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식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더 빠르게 아침 6시에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엔 굿모닝 앤 굿모닝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